자, 경제라든가 경영은 사실은 그 한자를 보면은 세상 전부를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꼭 돈 얘기가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경영학을 배운다는 건 세상을 잘 살고 세상 전체를 운영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꼭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니까 내가 또 어떻게 이 회사나 가정을 운영해야 되는구나, 또 내 생활을 운영해야 되는구나, 전반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말은 꼭 뭐를 팔아서 얼마를 남기냐 뭐냐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윤리 경영, 뭐 요즘엔 또 영상 경영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은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그러한 관점으로 본 파악한 내용들을 우리 회사랑 연결을 하느냐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애니어그램이나 뭐 이런 공부들을 한다는 것은 경영 공부를 하는 거라고 봐야죠. 실제로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는 GE라는 회사 알아?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에디슨이 만든 회사. 안 망했어. 에디슨이 만든 회사. 그래서 GE라던가 이런 데서 다 그 조직 관리에서 써요. 애니어그램이. 그리고 뭐 천주교라던가 뭐 이런 종교단체에서 교구를 관리하는 것도 경영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애니어그램을 써요. 자, 근데 기존의 애니어그램은 자신의 유형을 파악해서 그것을 성격을 파악하는 걸로 이어가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본인을 몇 번이라고 생각을 해봤지? 공부하면서? 5번. 그럼 5번 유형이라고 하면 5번 유형의 성격에 주로 초점을 둬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데카그램이라는 것은 기존 애니어그램하고 좀 달라요. 애니어그램은 유형을 분석해서 성격을 알므로써 그 성격을 나라는 성격과 저 상대방의 성격이 어떻게 어우러진다던가 또 내가 내 성격을 성숙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들을 다룬다면 데카그램은 자, 유형을 똑같이 파악해요. 근데 이 유형을 성격만이 아니라 에너지로 이해를 해요. 자, 그러면은 에너지로 이해한다는 것은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전반적인 걸 생각할 수 있죠. 전반적인 거. 대표적인 게 몸, 또 어떤 삶의 방향성, 또 다른 사람과의 그런 어떤 그런 상호성. 원래 애니어그램이 이 대인관계의 상호성을 밝히는데 되게 유용한 도구긴 한데 특히 이 데카그램은 그런 상호성에 관심을 많이 둬요. 성격 그러면 벌써 딱 고정되잖아.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 합치면 나. 이렇게 고정되잖아, 느낌이. 그죠? MBTI가 이런 그 느낌이지. 그런데 데카그램은 인간을 이런 고정적인 입자로 이해하기보다는 파동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만약 본인을 5번 유형이라고 가설을 세웠다면 2번과 5번과 8번의 이 상호성을 가지고 본인을 보라고 주로 말을 해요. 데카그램은. 그러면 본인의 가슴은 2번이고 본인의 머리는 5번이고 본인의 장은 8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다른 애니어그램 협회라던가 애니어그램 그 가르침에서는 없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되게 특별한 내용이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앞으로도 공부해 보겠지만 애니어그램 검색을 해보면 계속 이 소리예요.
요것과의 차이는 이제부터 계속 설명을 해 나갈 거고 짠짠이 또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데카그램은 그런 거고, 자, 어떤 차이가 있나를 명칭에서부터 보면은, 애니어그램은, 애니어는 9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데카는 10을 의미해요. 그러면 애니어그램은 말 그대로 9가지 그램으로 인간을 보겠다는 얘기니까 인간의 유형을 9가지로 나눠서 보겠다라는 뜻이라면, 데카그램은 9가지 인간 유형을 봤으면 그러한 집착의 코드들을 9가지로 보고 그 9가지 집착 코드를 벗어나서 10g, 데카그램이 돼서 내가 보다 이 모든 9가지를 통합하거나 또는 9가지의 집착을 넘어서는 그런 존재가 되자라는 우리의 어떤 지향점을 밝히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5번일 거냐 이거죠. 언제까지 5번 노릇할래? 언제까지 5번 꼴짜기에 빠져서 허우적댈래? 15년 했으면 많이 했지. 50년 했으면 많이 했지. 평생 그러다 죽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데카그램은.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우리가 5번으로 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5번은 5번의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 물론 장점도 있지만. 그러면 그 5번의 한계를 겪을 때마다 나는 계속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고 어떤 갈등에 처했을 것이고 곤란을 경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평생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평생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난 5번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핑계대가 되거든. 그게 이런 애니어그램이나 데카그램을 배우는 제일 나쁜 방식이에요. 자기를 변명하는, 변호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거. 나는 몸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것처럼.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내가 학교 가기 싫어 뭐 이러는 것처럼. 그런 애들이 있거든. 다 그게 변명이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해서 망쳐. 근데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뜻밖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5번이니까 어쩔 수 없어. 뭐 5번이니까 그렇지 뭐 누가 5번으로 만들래? 뭐 이러면서 막 자기한테든 상대에게든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변명의 수단으로. 근데 데카그램은 그런 변명을 용납하지 않죠. 우리 모두는 다 데카가 돼야 된다. 우리의 모든 번호는 몇 번이다? 10번이다. 그럼 10번은 어디 있을까? 10번은? 자 봅시다. 애니어그램은 우리의 9가지 유형은 이렇게 꽃갈처럼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꽃갈이 이렇게 되면 여기 1, 2, 3, 4, 5, 6, 7, 8, 9가 있는 거죠. 9를 맨 위에다 놓고 9를 맨 위에다 놓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성숙해질수록 이거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9번과 4, 5번의 사이가 되게 넓지만 여기서는 멀지만 내가 성숙해질수록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9번과 4번 사이가 가까워지지. 이러면 직선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비록 9번이지만 필요할 땐 4번일 수도 있는 거야. 얼마든지. 또 내가 9번이지만 4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멀다는 건 4번은 저건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거든요. 9번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모든 사람과 어울릴 수 있고 또 내가 모든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 맨 끝에는 어떻게 될까? 딱 한 가지 한 점에 모일 거 아니야. 성숙 끝. 요걸 바로 뭐라 그런다? 데카라고 한다. 내 번호는 몇 번이다? 10번이다.가 우리가 평생 가야 할 이 수련 인성이라고 해요. 결국은 수련 인성의 목표가 1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데카그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다른 가르침들은 일반적인 애니어그램에서는 우리의 인성은 5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쩔 수 없어. 또는 너는 그래야 돼. 라고 낙인을 찍지만 이 데카그램은 우리는 파동적인 존재고 그래서 계속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우리는 초단위로 호흡할 때마다 변하고 집에서와 여기서 변하고 또 내가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 또 변하는 그런 존재라고 볼 때 나는 고정된 이런 입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내가 맘만 먹으면 나의 집착 고리를 벗어나는 순간 아까 그 꼭지점에 탁 원뿔의 꼭지점에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애벌레가 계속 땅을 길 때는 2차원적인 존재죠. 2차원적 존재일 때는 이게 땅을 길 때는 아무거나 탁 부딪히면 다 장애물이지. 뭔지 모르니까 부딪힐 때마다 장애물이야. 그냥 모든 게 다 문제지. 제가 싫고 제가 잘못한 거고 이 상황이 싫고 이건 나랑 안 맞고 뭐 요태롱 하는 거지 계속. 그런데 대가가 된다는 건 뭐다? 붕 하고 그렇죠. 딱 수직 상승을 하는 거니까 존재적 변화, 나비가 되는 거죠. 이러면 3차원적 존재, 다시 말해서 차원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막 이 애벌레일 때 이렇게 탁 붙여 머리 아파 뭐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되는데 나비가 되면 여기서 탁 앉아서 쉬기도 하고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니까 제가 저기를 기어다니는구나. 저쪽으로 가면 낭떠러진대. 이런 것도 알 거고 그러면 가서 알려주기도 할 것이고 또 구해주기도 할 거고 도와주기도 할 것이고 차원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영 경제 우리 친구는 돈 많이 버는 게 꿈인데 경영 경제 남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려면 어때야 돼? 남보다 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간 이해의 지혜다라고 불러요. 애니어그램을. 데카그램은 그것보다 더 한 수 높여서 그 인간들을 더 높은 데서 바라보는 그런 지혜를 갖는 거고 마지막으로 요 유형, 다시 말해서 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숙한 완성된 인성을 향해서 가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게 데카그램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은 어떻게 성장하는 거냐 하면은 같은 걸 계속 반복해도 누구는 몰라서 계속 같은 실수를 계속 하거든요. 인지도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자발적인 고난을 선택하면 우리 친구가 지금 이 시간에 놀지 않고 여기 와 있잖아. 남들은 놀거나 영어 수학 공부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런 특별한 공부를 하고 있잖아. 이런 자발적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성은 성장을 해요. 이거를 수련인성이라고 해. 수련인성. 그래서 수련인성은 아까 말한 그 원뿔의 꼭지점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고 그래야만 우리가 좀 귀한 인생을 보다 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친구가 본인을 5번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 5번을 데카그램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애니어그램 5번에 대해서는 봤죠? 이것저것. 그러면 이제 5번의 기본적인 성격 유형이라던가 또 어떻게 생겼다, 또 갈등은 뭐다, 추구하는 건 뭐다, 뭐 유명인은 누구다, 뭐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데카그램적으로 한 번 더 보완을 해주면 예, 5번에 대해서만 잘 알면 이 데카그램 반 이상을 알게 돼. 다시 말해서 본인을 잘 알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인간의 반 이상을 알게 돼.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여기 9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라고 하면 자, 아이고 본인 에너지는 258이죠. 다른 유형들은 또 그대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돼요. 이제 다음번에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258. 그러면 이 258 입장에서는 뭘 보면 되냐 하면은 날개라는 거 봤어요? 날개라는 말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번호의 옆에 있는 게 날개예요. 그래서 뭐 1W
다시 5번이라고 그랬지? 5번이라고 그랬지? 다시 이것만 할게, 다시. 자, 5번 입장에서는 6번하고 4번이 날개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6번 날개를 가졌어요. 그래서 날개를 얘기하면 이제 5번이 6번을 가지고 있어요. 날개를. 그러면 OW 6 또는 4번을 가지고 있어. OW 4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아주 많은 자료가 나와. 유명인이 누구, 연예인이 누구, 또 특징이 뭐 진로는 어떤 거, 뭐 쭉 나와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스스로 공부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런데 이 날개를 우리는 보통 하나만 쓰고 있거든, 누구나. 그런데 수련인성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한 사람들은 날개를 둘 다를 쓰게 돼요. 그러면 나비가 돼. 날개를 두 개 쓰니까. 근데 날개 하나 쓰면 아무리 자기가 제트 추진 엔진을 가져도 제자리 뱅뱅뱅뱅 돌게 돼 있거든. 한 날개면 뱅 돌다가 이제 엔진 떨어지면 뚝 떨어지는 거지. 연료 떨어지면. 그러니까 한쪽 날개로는 아무리 해도 우리가 성장이 안 돼요. 그럼 애벌레지. 자, 본인은 어떤 날개를 쓴다로 생각을 해봤나? 이건 귀족. 자, 그럼 5번이 6번 날개를 쓰게 되면 귀족이라는 별명을 붙일 수 있고, 반대로 4번 날개를 쓰면 보헤미안이라는 별명을 붙일 수가 있게 돼요. 집시나 보헤미안이라는 말은 원래 유럽에서 나온 말이거든, 그죠? 그래서 가끔 그 오래된 그림들 유럽 박물관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헤미안이나 집시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내가 영국이었나 프랑스였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보면은 아주 큰 뭐 저렇게 벽보다 더 큰 그런 그림에서 보헤미안의 그 모습을 본 그림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별 난리를 말썽을 다 일으켜.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얼마 전에 그 할로윈 데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헤미안은 일단 일상이 할로윈 데이야. 그 상황에서 그냥 별 죄책감 없이 좀도둑질도 하고 막, 여성들 막 희롱도 하고 약간 좀 각설이 할로윈데이 뭐 이거 좀 합치고 약간 말썽쟁이 뭐 또 뭐 옛날에 수박서리 같은 거 했었잖아요. 서리 뭐 이런 거 그게 뭐 죄야? 뭐 이런 느낌. 그렇게 삶을 살아가. 술도 팔고 마약도 팔고 이런 말썽도 물론 부리지만 범죄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은 하지만 뭐 그다지 노력해서 살지는 않는 뭐 요런 내일은 우리에겐 없다 뭐 이런 분위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유럽에서 전염병이 돈다던가 이러면 1차 박멸 대상인 거야. 샥. 놀러 다니니까. 옮겨 다니니까 병을 옮겨주니까 얘네들이. 그리고 그 사회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희생자가 필요해. 우리 왜 노숙인이 만약에 코로나를 옮겼어. 어떻게 되겠어? 또 만약에 노숙인이 묻지마 뭐 범죄를 저질러. 그럼 그런 느낌을 가져요. 유럽 사람들이 보헤미안에 대해서. 물론 뭔가 사고 쳤는데 사람이 없어졌어.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거. 벽에 낙서를 누가 막 실컷 해놨는데 몰라. 뭐 이러면 이제 얘네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대체로는 범죄를 저지른다기보다 큰 범죄를 중범죄를 저지른다기보다 그러면 박멸되니까 그러지는 않고 자잘한 말썽을 주로 일으키는 형태로 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보헤미안 어쩌고저쩌고 하는 낭만적인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유럽에선 골칫거리였다라는 거 그림 보면 나타나요. 한번 인터넷에서 보헤미안에 대한 거 한번 그림 보시면. 자, 귀족은 이제 그것에 반대에 서 있겠죠. 그래서 뭔가 더 충실하게 사회적인 룰을 존중하되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구현하거든요.
귀족이라는 게 꼭 삶의 풍요로움만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나만의 그런 풍성한 그런 삶의 방식을 고집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5번이 가진 특유의 모습이 있죠. 학자, 선비,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9번은 가장 높은 위치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이걸 꽃주다 이렇게 세워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5번은 인간이 가진 지성, 머리형이죠. 지성 중에 가장 깊은 지성인 거고, 자, 4번은 가슴형에서 밑에 있으니까 가장 깊은 가슴을, 깊은 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5번이 깊은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깊은 감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보헤미안 설명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필대로, 내 느낌대로가 오라가 되죠. 4번은 내 느낌과 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걸 오라라고 말을 한다는 거지. 머리형이니까. 그러니까 그 삶의 형태까지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4번이 갖는 그 삶의 예술성이나 창조성, 또 감성 중심의 삶을 신념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6번은 반면에 안정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안정감을 갖는 사람들이고, 또 조직이나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충실함으로써 자신이 갖는 큰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날개를 5번이 쓰게 되면 지배적인 에너지는 5번으로서의 그런 모으려는 에너지, 정보를 모으려는 에너지가 지배적인 건데, 왜냐면 가장 깊으니까, 그죠? 자꾸 수렴시키죠. 감성도 모으려고 하듯이 4번은 모으려고 하잖아, 감성을. 그래서 과거에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적 격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축적해 가면서 살거든요, 4번은. 5번은 그 정보들을 축적해 가면서 산다고. 그래서 내가 모은 정보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은 성숙한 5번이고, 오직 나의 생존만을 위해서 내 거야 하는 사람들은 미성숙한 5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정보라는 건 단순히 지식이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보라기보다도, 예를 들어 이게 좋은 거래, 또는 이게 10년 후에 100배로 오를 거래 한다면 이걸 모으겠지, 5번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5번이 컬렉터가 되는 거예요. 수석을 모은다든가, 내가 좋아라는 어떤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모으겠지만, 정보상으로도 그게 나한테 유용해 일 때 모으겠죠. 그리고 그걸 못 버려. 5번은 흔히 책을 모으고 흔히 우표를 모아요. 우표를 모을 때 5번들은 우표가 좋아 보다는 이것이 30년 후엔 돈이 된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 생각 많이 해.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수석을 모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집을 되게 크게 새로 지었어. 그리고 자기네는 그 옛날 조그만 집에서 부부가 그냥 살고, 그 엄청 큰 집에 다 수석이야. 수석이 그 집의 주인이야. 하여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5번은 자기가 모은 거를 자기를 지켜주는 힘을 가진 대상, 즉 토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은 그것이 너무 소중한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5번이 본격적으로 돈을 모은다 라고 한다면, 돈을 밖으로 쓸 수 있을까 못 쓸까? 미성숙할수록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생존이다, 생존의 힘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반대로 그 모은 돈을 쓸 수 있는 5번이라면 아주 성숙한 5번이 되겠죠. 그것도 막 낭비하듯이 쓴다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한다던가, 뭐 필요한 사람한테 주어서 또 어떤 도움을 얻으면, 5번은 전략적이거든. 제가 잘 되면 나한테 잘하겠지, 뭐 이런 투자 마인드로 한다고 5번들은. 5번이 투자 잘해요. 투자 잘해 5번들이. 자, 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를 꾸준하게 그냥 필대로 그냥 막 뿌리듯이 막 살면 보헤미안이 될 것이고,
제가 가진 정보를. 아니라 어떤 충실하게 안정감 있게 체계적으로 잘 해나간다면 귀족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겠죠. 그래서 성숙한 5번이 리더가 되면 그 조직은 마법에 빠진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조직원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뭐 또는 내 말 잘 들으면 월급 줄게, 뭐 이런 식의 유치한 방법이 아닌 5번은 정보를 주거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될 거야, 또는 네가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해요. 자발적이 돼. 더욱이 좋은 방법을 또 이 사람은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말대로 하면 되네가 되는 거지. 또 성과도 좋아. 그리고 또 그게 우리 모두한테 좋대를 자꾸 경험하면 할수록 이제 5번의 말은 언제나 답이야. 뭐 막히면 항상 5번에다 물어보면 돼. 이렇게 되죠. 네이버죠. 인간 네이버가 5번인 거예요. 그 네이버가 왜 비싸? 정보가 모여있기 때문이잖아요. 쇼핑몰, 아마존이 왜 비싸? 쇼핑에 정보가 모여있기 때문이잖아요. 어디 가면 싸고 좋은 물건을 산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5번이 막 광고하나? 네이버가 막 광고하나? 아마존이 막 광고해? 우리한테 막 하세요. 광고 안 하잖아. 저절로 하잖아. 저절로. 5번이 리더가 되면, 성숙한 5번은 그렇게 저절로 하게 되는 거야. 저절로. 자,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아. 단점은 이거야를 5번은 제시한다니까? 그럼 조직원들이 알아서 하지. 네이버에서 알아서 사는 것처럼. 성숙한 5번. 만약에 본인이 5번이다. 근데 경영을 하고 싶다. 성숙해지면 알아서. 막 노사 분규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인데도 막 수십만 명 모여서 민주노총 중심으로 막 싸우고 있지. 이런 일을 막을 수도 있어요. 5번이 경영자가 되면. 네. 왜냐면 이렇게 해야겠지. 우리가 지금 노사 분규를 당신들이 하려고 하는군요. 제가 노사 분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노사 분규를 쫄딱 망한 뭐 외국의 사례라든가 기업의 사례들 뭐 이런 것도 쭉 얘기하겠지. 또 당신들이 노사 분규로 만약에 한 달 동안 파업을 하시면 우리 회사가 이렇게 돈이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이걸 일어나려면 우리가 한 6개월 정도는 되게 기를 쓰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다른 어느 회사보다 우리가 이렇게 뒤처지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잘해주고 싶어도 이렇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 물론 성숙한 5번이기 때문에 그 정보는 진짜 정보일 거야. 가짜 찌라시가 아니라. 요즘 우리 대선판이 막 시끄러운 건 가짜 정보들이 난무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이 안 믿잖아. 안 믿어, 그냥. 모르겠는데요. 그 말도 못 믿을 뿐 아니라 증인도 못 믿고 막 뭐가 음모가 많았다고 생각해.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근데 5번이 리더가 되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날개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줄이고, 자, 이제 데카그램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요 에너지의 연결을 얘기해 보겠게요. 요거는 일반 에너그램 강의라든가 책에서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데카그램은 기존의 그 에너그램에서 말하듯이 여기 헥사 도형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이 다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174, 369. 그래서 초기에 3개의 삼각형으로 이 에너지 9개를 나눠요. 그래서 각각이 머리, 가슴, 장의 에너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다시 지금 여기 학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머리는 5번이 되는 거고 가슴은 2번, 장은 8번이 되죠. 그러면 5번의 특성과 2번의 특성과 8번의 특성을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 힘을 쓸 때는 8번의 에너지를 쓸 것이고, 가슴을 쓸 때는 2번에 가슴 쓸 것이고, 머리를 쓸 때는 5번의 머리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죠?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다 쓸 수 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양쪽 날개를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못 쓰고 온통 머리로만 살려고 그래. 가슴을 써야 하는데도 머리 5번, 장을 써야 하는데도 온통 머리 5번만 써. 그럼 머리만 동동동동동 떠다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만약에 우리 친구가 이 다음에 예쁜 이제 여자친구랑 딴따라단딴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딴따라단딴 해가지고 오래 살았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 자, 그러면은 눈물이 날까 안 날까?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눈물 안 나요? 저런. 근데 원래 눈물 나야지. 옆에서 막 아내는 막 울고 있는데. 그러면 눈물도 나고 슬퍼야 되잖아. 근데 머리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눈물이 안 나, 잘. 머리형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는데 상황이라든가 심지어 자기 자신, 자신의 감정 이런 것으로부터도 머리를 이렇게 쓰다 보니 거리를 둬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의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 먼저. 참 묘하죠. 그냥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또 나와 오랫동안 인연이 된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눈물이 툭 나오면 되는데 못 그럴 때가 있어. 미성숙한 5번일 땐. 이제 미성숙한 5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통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다른 날 다 울고 막 아내는 막 펑펑 울고 막 뒤로 혼절했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 이러고 있는데 담담한 얼굴로 그냥 침묵하면서 이러고 멀쩡하게 나무 토막까지 서 있는 거야, 장승처럼. 그럼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 야, 네 아버지 아니라고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되지. 야, 너 진짜,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챙겼는데,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지 막 울고불고. 이 인간도 인정머리 없는 인간, 막 저런 인간을 믿고 내가 살았다니, 에이, 막 이러면서 막 그런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때라도 좀, 눈물은 안 나오지만, 침을 좀 바르거나, 화장실에서 울고 왔어.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좀 멋있으려면, 남자는 가슴으로 우는 거야. 뭐 이렇게 좀, 뭐 좀 해줘야 되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게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맞다가리 없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죽는 날까지, 너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너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말이야. 막, 남대하듯이 했다고 이렇게 말 듣게 되죠. 근데 성숙한 5번이면 이때 뭐가 발동돼? 2번이 발동돼. 2번은 눈물도 많고 정도 많은데 가슴 에너지를, 여기 가슴 에너지를 어떻게 쓴다? 밖으로 발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슴의 정서, 이 감정을 밖으로 발산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2번은 그래서 내 건 네 거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머리형 특유의 그 거리두기. 너와 나는 달라?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계산 좀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잠깐 좀 침묵하고 가슴형 2번이 그대로 나타나지. 왜? 지금 상황은 가슴형 2번이 나타나는 게 유리하고 좋은 상황이니까. 나한테도 좋고 이 상황에도 맞고. 그죠? 그래서 철 따라 잘 행동하는 게 바로 철든 거고, 철에 맞지 않게 구는 거. 그 장례식장에서 한 번 왔다 가는 이상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뻔뻔하게 막 담담하게 막 차갑게 얘기하면 그게 철 모르는 짓이잖아요. 철에 맞지 않잖아요. 때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야. 철이라는 게 때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철을 몰라. 울어야 될 상황에서 현명한 척을 해. 그게 바로 철 모른다. 철부지가 되는 거죠. 철딱선이 없다. 철부지. 철 모르는 거. 때에 맞게 굴면 철든 사람. 본인이 철든 사람인지 철부지인지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냐를 보면 돼요. 내가 가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느냐, 아니면 내가 없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느냐, 그걸 보면 돼. 자, 근데 이거는 수련 인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랬어. 자, 한 번 더. 지금 막 축구 게임을 해. 축구 좋아한다 그랬잖아. 축구 게임을 해. 자, 일단 스포츠는 장 에너지를 가지고 하죠. 물론 팀워크라던가 또 전략 전술을 세울 땐 머리 에너지도 써야 돼. 내가 지금 어디로 패스를 해야 저놈이 잘 받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 슛 쏘기 좋을까? 이런 건 머리 쓰는 거죠. 박지성이가 머리가 좋아요.
지성이가 머리가 좋다고. 축구 선수들 잘하는 유명한 선수들은 머리가 되게 좋아. 머리 다 써야지. 팀워크도 써야 되니까 가슴 다 써야 돼. 그러니까 뭔가 성숙하려면 세 가지 다 써야 된다니까. 성공하려면 세 가지 다 써야 돼. 하지만 자 8번이라고 합시다. 8번 에너지가 필요한 지금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용감해 8번은 그죠?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팀플레이를 해.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팀을 이뤄서 뭔가를 한다고 8번들은. 혼자서 막 드리블해가지고 개인기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팀을 우리가 함께 잘 되는 방법을 이런 걸 생각하는 게 8번 에너지지. 그러니까 5번은 그렇게 쓰는 거지. 장 에너지도 함께 잘 되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야. 축구를 할 때 우리 팀이 어떻게 이길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스타가 될까 이게 아니야. 5번은 장 에너지를 쓸 때도 우리가 남이가 다 함께 나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민교 뭐 이런 얘기들 유행어거든요. 이게 다 8번 얘기라고. 그래서 축구 게임을 하더라도 혼자 빛나는 게 아니라 개인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팀플, 패스, 어시스트 뭐 이런 것들 우리 팀이 이기는 것에 관심하게 되는 거지.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지. 머리를 써도 그런 방법으로 쓰겠지. 그래서 내가 골을 넣는 것보다 어떻게 팀을 통해서 골을 넣는 방법을 생각할 것이고 수비도 그런 방법을 생각할 것이겠지. 그래서 경영을 한다. 5번이 경영을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본인이 원하는 건 경영이니까 자, 정보를 나누는 경영을 할 것이고 2번이 박애주의자니까 가슴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경영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하나다라는 한 팀이라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경영을 하게 되죠. 괜찮지? 뭔가 좀 화목하고 좋을 것 같잖아. 가족 같은 회사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반대가 되면 이제 조폭 영화를 봅시다. 자, 8번은 만약에 그 사람이 8번이야? 그러면 조폭이라고 할게. 8번이고 우리는 하나지. 배신하면 죽여. 이건 거지? 자, 2번에 박애정신 대신 2번은 내가 준 사랑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으면 악마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공격을 다 해. 그 대표적인 게 질투로 나타나죠. 애증, 질투 이런 걸로 나타나거든. 그러면은 자 조폭으로 나타나면 미성숙이라고 해볼게요. 물론 조폭도 성공하려면 성숙한 면이 있어야 돼. 아무나 성공 못해. 질투 어떤 거야? 나만 잘 살아야 되는 거지. 저놈이 잘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부셔야지. 저 상대방을 부셔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쟁을 하겠지. 조폭들이 전쟁을 하거든. 부셔. 질투 나서 안 돼. 내 나와바리에 네가 들어와? 죽여.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만 가족이고 우리만 사랑해. 요 2번이 우리만 사랑하는 거야. 쟨 죽여도 돼. 형태로 변경이 돼요. 그러면 질투가 되지. 우리는 요런데 쟤네가 잘 돼? 가만 안 두지.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요 모양인데 네가 잘 돼? 가만 안 두거든. 자, 그리고 이제 5번이 되잖아. 정보를 독점하겠지.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작전을 짜가지고 상대방을 부시겠지. 함께 잘 되는 방법을 얘기하지 않아. 그리고 어디가 잘 된대, 무슨 종목이 올라간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독점하듯이 조폭들이 대부분은 모여서 남을 때리는 게 아니라 때려서 돈이 나오면 때리지. 조폭은 모여서 돈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 대신 방식이 폭력적이지. 그러니까 5번도 정보를 독점한단 말이야. 독점해가지고 여기 자기네만 잘 사는 방법을 찾지. 감정적으로는 남잘되는 꼴 못 보는 질투에다가 당연히 8번이 가진 부정적인 면인 분노라던가 화라던가 그런 에너지가 지배적인 게 될 것이고
그래서 조폭은 본인과 되게 유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가 5번이라고 자기가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에겐 어쩌면 조폭의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는, 다 필요 없어 나만 잘 살면 돼로 자기가 미성숙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8번의 폭력성이 앞으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그것이 내면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 어떻게 하면 저놈을 부셔버리지? 뭐 이런 거. 저놈을 어떻게 하면 해코지를 하지? 뭐 이런 거 나타날 수 있죠.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게 있지, 물론 다 있지만 좀 더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데카그램만 가진 그런 좀 특성입니다. 자, 인터넷 뒤져봤을 때 이런 식의 설명은 못 봤죠? 이건 없지. 자, 그래서 내가 머리, 가슴, 장 에너지를 골고루 쓰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게 데카그램이고, 머리, 가슴, 장 에너지를 골고루 쓰고 있다면 반드시 양쪽 날개도 내가 쓰고 있다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미성숙한 5번이라고 했을 때는 똑같죠? 미성숙한 5번이라고 하면 이 각각의 번호에 단점들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쵸? 그러면은 똑같아. 아까 설명한 것처럼 8번을 중심으로 설명해서 조폭이 됐지만 여기 단점, 질투 나오고, 여기 화, 분노 나오고, 여기에 어떤 그 독점, 정보의 독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꼰대가 되는 거야. 꼰대. 대표적인 게 5번이에요. 꼰대 유형의 대표적인 거. 내 말이 옳아. 내 말이 옳아. 넌 나와 달라. 나보다 옳은 생각을 네가 가지고 있다고? 이런 하고 질투하게 되죠. 내 말만 옳아. 그리고 나에게 도전하거나 내 생각보다 더 옳다라고 다가오는 그런 어떤 세력들은 파괴 대상이죠. 그래서 투쟁하듯이 이야기하게 되죠. 정부도 투쟁하듯이 싸우게 되죠. 그러면은 토론이 아니라 쟁론이 되는 거지. argue가 되죠. argue. 네가 옳아 내가 옳아 이타령을 하게 되잖아요. 꼰대지. 그래서 미성숙한 5번은 아주 고집쟁이가 돼요. 똥꼬집. 그것도. 그걸 똥꼬집이라고 그래. 자기 생각만 옳다. 똥꼬집. 아주 피곤하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조금 이것도 얘기해 줄게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던 회사가 구글이죠. 구글. 입사 희망하는 1위 구글이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이 회사는 뭐 학벌도 별로 안 보고 능력 중심이고 또 지금 들어온 신입사원이랄지라도 저기 뭐 중역들 임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걸 가능했던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회사로 채택돼서 그 사람이 벼락적으로 승진을 하기도 하고 성과만 나면 이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고 싶지. 그런데 구글이 지금 그때 처음보다 많이 커졌으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효율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거기 있는 10,000명이 다 일제히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10,000가지 아이디어가 붕 튀어나오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회사가. 투자도 그렇거든. 주식 같은 게 금액이 크면 움직일 수가 없어, 맘대로. 치고 빠지고가 안 돼. 만약에 본인이 투자 잘해가지고 한 500억이나 뭐 1,000억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한다고 그래봐. 그러면 그걸 한 종목에다 박을 수가 없잖아. 내가 사면 확 올라갈 거고. 그죠? 내가 팔면은 확 내려갈 건데. 팔지도 못해. 다. 나쁜 정보가 있어도 오늘 팔 수가 없는 거야. 갑자기 내가 막 좋은 주식 이런 거 막 샀는데 저기 DMZ 개발 뭐 이런 거 그런 주식 샀는데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을 터뜨렸대. 빠져야 되는데 남들은 빠진다 나는 못 빠지지.
500억을 박아놨으면, 1000억을 박아놨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쪼개야 되고 뭐 이렇거든. 구글이 너무 커진 거지. 기민하게 움직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구글이 가졌던 그런 민주 경영, 민주화된 경영의 형태가 없어졌어. 점점 좀 약화되면서 이제 새롭게 그런 것이 더 잘 민주화된 민주적인 그런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1위가 되고 그 회사들이 눈부시게 커지고 있죠. 네이버도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볼 때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야. 그런 회사들이 뭐 구글이 지금 뭐 거의 뭐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데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업으로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으로서의 그 순위에서 막 밀려나 펑펑펑.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또 엄청 뛰지. 그러니까 이제 왜 유능하고 젊은 이들이 가려고 하니까. 응? 듣보야 완전히. 검색하면 있기는 있을 거야. 텔레비에 나왔었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어디가 좋대더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졌어. 슉슉슉 이렇게 이동을 해. 그럼 우리는 아직도 머릿속에 구글이 있는데 이미 구글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5번이 본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자칫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고 내가 설사 지금 성공했어도 그런 내 집착에 빠져 있게 되면 순식간에 도태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 교수들이 5번이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옛날 대학 교수들은 막 30년 전 노트 가지고 그냥 오늘도 가르치고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고. 결국 완전 꼰대죠. 도움도 안 돼. 막 새로운 것들이 막 많은데 여전히 내 생각이 오라. 왜냐면 이분은 자기 학설이 있을 거니까. 흔들려. 흔들면 흔들린다고 카메라가. 책상 흔들면 흔들린다고. 한번 끊어줘. 그래서 요 고깔로 생각해봐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10번 유형.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데카 유형이 되는 거고 우리 아래에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이게 1번부터 9번까지 쭉 있고 그래서 중세에서 수도원에선 9가지 악덕이라던가 또 한 그런 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수도를 시켰어요. 치라. 알아요? 참 뜻밖의 걸 알아. 역시 5번이야. 항상 그래. 뜻밖의 걸 알아. 칠악, 뭐 9가지 악, 뭐 칠악 이런 것들 다 있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의 인성을 수련시키는 게 수도원이지. 그래서 너는 그런 악덕이 있구나. 그거를 어떻게 노력해서 예를 들어 게으름 악덕이 있어. 그러면 너는 그거를 없애려면 그래 매일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수도원 앞들을 쓸려무나 뭐 이런 거. 설거지는 네가 다 해라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계속 그 부분을 닦아나가는 게 이게 바로 수련 인성인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 각자의 수련 인성을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까? 갖고 나갈까? 컬티베이팅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갖고 나갈까? 그걸과 요즘 유행하는 루틴이라는 말로 할 수 있죠. 나를 닦아 나간다. 수신한다. 우리 말로는 수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반복, 좋은 습관. 어떻게 하면 들일 수 있을까인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258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5번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을까? 내 정보를 나눠준다. 또 그 정보라는 것은 나를 지키는 내 토템을 나눠준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누는 마음을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죠. 끔찍하지. 내가 아주 비싼 차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차를 사도 되지만 대신 내가 수련 인성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그거를 나눌 수도 있다면 비록 차는 그걸 못 가져도 나는 성숙할 수도 있죠.
그런 식의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독점해서 내가 원하는 그 차를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돼서 오직 그거 사고 나서 또 더 이렇게 할지를 이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본인의 꿈이 10번이 되라고 우리는 데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애니어그램이라면 나 5번이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해요. 애니어그램 강의들은 이렇게 하면 뭐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5번에게 뭐 학자라던가 뭐 수집가라던가 또 어떤 그런 프로파일러 뭐 이런 것들 하시면 돈 많이 법니다, 뭐 이런 유명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죠. 인터넷 다 뒤져도 이 이상의 얘기가 없지. 그런데 그렇게 살면 반드시 꼰대 되고 왜냐하면 그 자체가 프로파일러가 꼰대고 학자가 꼰대는 아니죠. 그렇진 않지. 근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꼰대를 만드는 거지. 내가 많은 정보를 모아서 많은 배움을 가지고 이걸 사람들한테 잘 널리 전하겠다 라고 하는 학자라고 한다면 그건 꼰대라고 할 수가 없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프로파일러라는 게 그 사람의 정보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갖는 무엇인데, 이걸 가지고 나만의 이익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다 공익적이고 널리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누굴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귀한 걸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양날의 검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10번이 된다는 것이 자발적 고난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까 뭐 돈을 나눈다 또는 만약 본인이 공부를 잘해, 내일 시험 봐, 오늘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근데 옆에 애가 낑낑거려, 몰라. 그러면은 내가 아는 문제야. 그럴 때 과연 내 시간을 쪼개서 걔한테 가르쳐 줄 것이냐가 현재 본인의 자리죠. 돈 얘기는 그냥 이 다음 얘기를 하면. 근데 오늘 내가 내 시간이 아까워서 그 낑낑거리고 문제를 못 푸는 친구를 그 5분을 안 가르쳐 주는 나일 때는 그게 내 시냅스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 나의 패턴이 될 것이고 그게 내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돈에 대해서도 나는 그런 입장을 취할 거라고 그거 뻔히 알 수 있죠. 그걸 생물학적으로는 어떤 세포 하나의 발생이 그 사람 전체의 발생을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개체 변이는 종족 변이를 대변한다 로 이어져요, 이런 말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친구가 엄마 뱃속에서 아빠랑 엄마랑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라는 마음을 가져서, 그러면 그 하나를 현실화해 봅시다 를 한 거거든. 그래서 현실이 된 거거든. 하나됨의 현실이 된 거란 말이야. 엄마 아빠의 하나됨의 현실이 된 건데, 그게 엄마의 세포와 아빠의 세포가 만나는 그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알죠? 그래서 그게 여러 세포로 분화되면서 결국 이렇게 눈세포, 목세포, 손발세포, 귀세포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그 와중에 보면은 잠깐 아가미가 생기기도 하고, 알아요? 본인의 엄마 뱃속에서 잠깐 아가미가 있었다는 거 알아? 아, 몰라요? 그러거든? 잠깐 어류가 된다고. 그 전에는 올챙이가 돼. 그 다음에 어류가 됐다가 잠깐 올챙이가 돼. 뱃속에서 그렇거든. 태아들 이렇게 쭉 발생 과정을 보면 그래요. 올챙이가 됐다가 뭐 잠깐 뭐가 됐다가 뭐 이렇게 쭉 된다고.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인류가 이 세상의 원생동물, 단백질 덩어리가 아미노산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해서 세포가 돼서 이렇게 해서 진화의 단계를 쭉 거쳐가는 단계가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그 세포가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다양한 그 발생 과정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개체 변이가 종족 변이를 대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화의 과정을 거쳤느냐를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의 얘의 그 발생 단계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개체 변이가 종족 변이를 대변하는 것, 또 홀로그램 이론 같은 거. 홀로그램 이론 같은 거는 홀로그램 영상이 만약에 내가 지금 홀로그램이야? 홀로그램 영상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는 그 일부의 정보를 가지고 저 벽에다 쏘면 똑같이 나만한 영상이 또 나타나거든. 이 영상을 발생시키는 그 정보는 이 섹터가 작아도 똑같은 영상을 만든다는 거지. 그럼 쪼개도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DNA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를 쪼개. 근데 DNA가 나중에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다시 부풀리면 내가 되잖아. 자연계의 생물학에 이미 작은 부분이 전체를 계속 나타내고 있잖아. 한 개인이 태 속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인류 전체의 그 과정을 보여주듯이. 다시 말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옆에서 그 친구 문제를 하나 풀어주지 않는다면, 이 시간을 그대로, 그 각도로 이렇게 넓혀 나가면, 일단 5도가 삐뚤어진 상태라면, 이 5도로 계속 가겠지. 그래서 이 다음에 한 100억을 움직인다 라는 지경에 갔을 때 이만큼 되겠지만, 역시 이 사람은 5도짜리 인간인 거죠. 수련 인성은 바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한 조각을 갖고 씨름을 해. 아니, 수련 인성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는 것은 진짜로 이 사람이 막 큰 돈을 사회에다 기부를 했느냐, 뭐 이런 거는 그 결과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 순간 이 마음 패턴이 어떤 모습이냐, 그게 어릴 때부터도 그랬냐, 갑자기 어떤 충격으로 그래졌느냐,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이런 거를 논한다고. 그래서 계속 내 마음을 들여다봐요. 지난번에 우리 불교 얘기할 때 위파사나라는 거 얘기했죠. 뭐 미얀마라던가 스리랑카라던가 이렇게 불교가 그 인도에서 무슬림의 탄압을 받아서 도망칠 때 남쪽으로 내려가서 도망친 거는 바로 이런 위파사나의 수련 전통을 만들어낸 남방 불교가 되고, 북쪽으로 도망가서 티벳이 거기에 대학이 하나 세워지면서, 불교 대학이 세워지면서 서적이나 이렇게 많이 그쪽으로 갔는데, 그건 이제 북방 불교가 되죠. 그 중에 일부는 또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 불교가 되면서 한국으로 들어서 이제 한국 불교가 되는 건데, 그 북방 불교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불성을 더 만들어내는 그런 게 많죠. 그래서 만다라라고 그려봐서 만다라? 이게 동그란 그림, 뭐 이렇게 막 동그랗게 색칠하고 이러는 거. 만다라라던가 이런 것들 다 뭔가 행위하는 거잖아.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좀 가다듬고 이렇게 하는 훈련들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 북방 불교 쪽에 더 많죠.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이 아마 유튜브에서 티베트 만다라 이렇게 치면 뭐가 보이냐면 예쁜 색깔 모래로 이렇게 도형처럼 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깜짝 놀랄 만큼 되게 정교해. 보통은 이제 만다라 그러면 학생들이 그림 치료하듯이 이렇게 색칠하는 거를 말을 하지만, 원래 만다라는 그림을 통해서 나를 수련하는 거예요, 수련.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주로 모래가 많아, 티베트는. 그러니까 거기에 색깔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런 거. 가보면 그거는 바람만 불어도 모양이 깨지거든. 그래서 그쪽에 박물관을 가면 유리로 이렇게 보호를 해놨어. 원래는 그 스님들이 수련이 끝나면 모래를 그냥 싹 한 손으로 치워버려요. 그래서 인생 다 허무한 거다, 이렇게 예쁘고 공들여서 며칠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해놨지만 한번 싹 하면 다 허물어지는 거다를 마지막 깨달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깨달음을 가는 게 북방불교, 내 안에서의 뭔가를 찾아가는 게 남방불교 쪽인데, 이 수련인성은 이 두 가지 다 가능하죠.
마음 그 자체를 가지고 볼 것이냐, 행위를 통해서 나를 볼 것이냐 인 건데, 특히 애니어그램은 이 데카그램은 그 마음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물을 마셨어 지금? 왜 마셨을까? 꼭 목말라서일까? 우리 본인이 목말랄 때만 물 먹어?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목 아프고 목마를 때만 물 마셔? 그냥 그치, 그냥도 먹죠. 물이 보여서. 물이 보여서. 있으니까. 뭔가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를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심심해서. 뭔가 입안에 뭔가 넣고 싶어서. 그거를 가장 잘 채우는 게 바로 스낵이에요, 스낵. 스낵이 그렇게 맛있나? 솔직히? 과일에 비하면 맛 자체는 스낵은 별로 맛이 없어. 근데 뭔가 내가 행위를 하고 있구나, 입안에 뭔가를 넣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게 스낵이에요. 그래서 와서 싹 이게 중요하지, 막 스낵 맛이 막 엄청 막 달고 막 짜릿하고 그래? 안 그럴걸? 이 씹는 맛 자체가 더 중요할걸?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우리들은 다 엄마 젖꼭지를 빨았고, 그래서 젖 띄고 나면 공갈젖꼭지를 주거든. 공갈젖꼭지 알죠? 젖이 안 나와. 젖병이 뒤에 없어. 근데 뭔가를 빨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인간은 애정이 좀 갈급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에너지 스트레스가 받거나 이러면 뭔가 입에 넣는다고. 그래서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그 자체로 맛이라던가 에너지를 얻는 것 외에 그냥 뭔가를 내가 먹고 있구나라는 행위 자체가 필요한 게 많거든. 그래서 음료수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또. 그래서 습관적으로 물 마시는 경우도 많아. 어떤 사람 또 병이 있어서 당뇨 같은 걸 물 많이 마시거든. 소갈증이라 그러죠. 계속 갈증이 느껴져. 그래서 병이 있어서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본단 말이야. 이런 마음 공부들은 네가 어떤 행동을 했어, 어떤 습관이 있어, 어떤 패턴이 있어, 그거의 민마음이 뭐니? 평소엔 생각 안 했던 마음이에요. 그 민마음. 그냥 지금처럼 반사적으로 목마르니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먹었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그 평소 마음의 그 밑에 있는 마음을 보는 게 이 수련 인성을 할 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데카그램을 안내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모르는 그 민마음을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해요. 지금처럼 물 그냥 마셨어? 아니 진짜 목말라서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 질문을 잘하면 질문은 변화를 만들거든. 물으면 변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물어야 되는 거야, 사람은. 수련 인성이라는 건 나를 묻는 행위를 계속하는 거야. 이것이 나의 과연 최선이었을까? 이것이 나의 진짜 본 감정이었을까? 이게 나의 본 의도였을까? 이게 과연 옳은 걸까? 이게 과연 나다운 걸까? 이걸 묻는다고. 그런 이 묻는 행위를 계속하는 존재가 뭐다? 자신에 대해서 묻는 행위를 계속하는, 그를 가리켜 우리를 뭐라고 한다? 어? 고찰. 고찰.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나에 대해서 계속 묻는 사람. 그 물음을 품고 사는 사람. 응? 뭘 것 같아?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 우리? 저를 묻는 이. 그렇지. 젊은이지. 이 물음을 안 해. 아까 왜 우리 꼰대라고 그랬잖아, 꼰대. 30년 전, 30년 전 그 강의 노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수님. 30년 전 자기 주장 계속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제랑 오늘이 달라요, 같아요? 그러면 10년 전하고 오늘은 늘 같아. 그러면, 늘 그러니. 늙으니.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젊은이냐 늙은이냐지. 박말래 할머니가 왜 스타겠어? 항상 새롭잖아. 그 사람을 늙은이라고 누가 생각해요? 그지? 유튜브 100만 명 박말래 할머니.
그래서 수련인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묻는 거. 자기를 합리화하고 방어하고 그냥 하던 대로 어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에 대해서 오늘 충실했는가, 나답게 살았는가, 마땅히 되었어야 할 나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가 점점 10번의 산을 오르고 있는가. 가만히 있으면 굴러 떨어지거든. 그럼 그냥 우리는 편하게 살면 미성숙한 그 번호가 되는 거죠. 그 유형이 되는 거야. 그 번호만 갖고 있는. 밑으로 갈수록 그냥 5번으로 고립되지 않겠어? 여기가 너무 멀잖아. 그냥 5번으로 사는 게 제일 편하지. 굳이 다른 번호. 계속 멀어지면 여기와 여기도 멀어질걸? 오직 5번으로 살겠지. 다른 번호는 다 틀렸고, 말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되지도 못하고. 아까처럼 장례식장 가가지고, 지식적인 얘기는 하고 앉았고, 눈물 한 방울 없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수련인성은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보고, 항상 되물어보고, 또 주변에 나를 아는 분들한테 나에 대해서 계속 물어야지. 비춰달라고 하고. 조언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 조언이라는 건 너 틀렸어라는 얘기인데, 보세요. 5번이 5번인 이유는 5번으로 살아야 나는 생존하기에 유리하다를 경험해가지고, 또 5번으로 살 때 나는 생존하기에 유리하다라는 에너지를 가진 부모에게서 나는 경우도 많아. 그걸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경우도 많고, 몸이 닮았잖아, 부모님과. 그죠? 번호가 닮을 가능성도 높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유리하다인데, 내가 조언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야? 그 생존에 유리한 내 선택과 내 축적들, 시간의 축적들을 포기한다는 얘기거든. 어렵죠. 그러니까 누구나 조언을 받아들이는 건 어려워해.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걸 다 힘들어해. 변화를 다 싫어해. 변화를 하는 존재는 죽어. 보통 조직이 만들어준 그대로를 사는 게 가장 유리해. 5번은요? 아니, 모든 인간이. 7번은 아니지 않아. 7번은 맨날 새로운 거 찾아. 그렇지. 대신 7번 입장에서는 또 어떤 단점이 또 있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자, 오늘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10번으로 가는 건 분명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고 내려간다고. 근데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건 분명 어려워. 근데 가면 현실적으로도 분명 다를 뿐 아니라 현실과 상관없이 내가 나답게 또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나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더 이상 내가 세상하고 불화하지 않아. 내가 나와 불화하지 않아. 화목하게 살게 되죠. 전체를 다 아우르게 되니까. 세상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죠. 이 데카그램을 공부한다라는 건 그래서 애니어그램 기반으로 출발을 했지만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내가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 내가 어느 몇 번이에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10번으로 가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본인이 258 에너지를 다 쓰면서 살고 있는가. 양쪽 6번과 4번 날개를 다 쓰면서 살고 있는가를 항상 묻는 거지. 귀족과 보헤미안이 본인한테 아우러졌어. 멋있잖아. 그죠?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귀족으로만 살면 왠지 좀 고리타분하잖아. 재미없고. 뻔하고 갇혀 있는 것 같고. 보헤미안으로 살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무 보호가 없고 재밌긴 한데 이 두 개가 다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애니어그램의 날개 이론은 다 그래요. 양쪽을 보면 항상 상충해. 양쪽에 상충해. 항상 날개를 보면.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내가 결국 양극단의 모순적인 에너지를 다 수용하는 존재여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내 번호가 뭐든 간에 다 똑같아, 그건. 그러면서 나만의 번호가 아니라 내 다른 가슴과 장의 에너지, 머리의 경우에는 가슴과 장의 에너지를 다 사용하겠다라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 세상을 다 내가 끌어안고 가겠다. 온 우주를 내 마음에 품고 살겠다. 모든 사람을
품고 살겠다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동양에서도 동양의 유교에서 최대의 가치는 뭐다? 바로 덕이에요. 덕. 이렇게 쓰죠. 덕. 근데 이 덕이라는 건 십자, 사방을 말해요. 공간적으로 우주죠. 요거는 사시. 모든 시간을 말하지. 시간적으로 우주죠. 모든 시공을 하나로 마음에 품고,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꼬라박혀 사는 게 아니라 두인변,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것이 덕이에요. 좋아. 다른 사람. 이거를 이루어가는 게 공자님, 맹자님 말씀인 거고, 우리 동양 전체가 가장 완성된 인간이다 라고 평가한 게 바로 덕 있는 인간인 거죠. 덕. 이렇게 되면 자유로워져요, 사람이. 왜? 온 우주를 내 마음에 품었는데 걸릴 게 없잖아. 다 이해가 되고 다 수용이 되고, 또 반대로 나도 어디서나 수용될 수 있고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수련인성은 이런 식으로 나를 날마다 더 넓은 사람이 되게.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게 많은 사람 있죠. 이거 싫어 저거 싫어 쟤 싫어 뭐 이런 거.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마치 까다롭게 구는 게 자기가 무슨 고퀄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막 까칠하게 구는 게 막 폼나는 것처럼 구는데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게 많다는 건 마음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좁다는 거예요. 마음 좁은 게 자랑인 줄 알아. 속 좁은 게 자랑인 줄 알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땅에 떨어진 것도 먹고 그래도 내가 건강하다면 얼마나 자유로워. 그죠? 그런데 그것만 먹어야만 내가 소화를 할 수 있는 몸일 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까다로워져요.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웃긴 거지. 이 사람만 나는 만날 거고 저 일만 할 거고 거기에만 갈 거고 되게 웃긴 거라고. 우리가 서양 영화를 좀 많이 보면 이런 거 있죠. 막 귀족처럼 막 나비넥타이 메고 막 비싼 데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해? 음식을 되게 까다롭게 시키죠. 뭐 살짝 계란을 구워가지고 베이컨을 뭐 반만 얹고 뭐 이런 보고 있으면 엽차기를 하는지 진짜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그게 자기네는 귀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고급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면 서양은 기본적으로 분리의 문화예요. 분리. 그래서 요것과 요것의 차이를 분리하면서 학문이 발달하고 그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가 발달했거든. 그래서 나는 베이컨을 반쪽 내가지고 계란을 살짝만 익혀야 되는 그런 거를 먹음으로써 이게 나야 라고 말하고 싶은 분리를 주장한다고. 이원론이죠. 그것 아니면 내 음식이 아닌 거야. 그거만 내 음식이야. 이원론이죠. 서양은 이원론적 바탕에서 출발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 애니어그램은 삼원론, 중동 지역의 삼원론에서 출발하거든. 삼원론은 이원론하고 많이 달라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뭔가 제3의 지대가 항상 있지. 보완적인 게 무엇이 있다고. 애니어그램은 이게 보완적이잖아. 그래서 MBTI는 이원론적이죠. 이원론을 이렇게 사원론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본인이 어떤 식으로 루틴을 가질지, 이건 사고의 루틴이기도 하고 감정의 루틴이기도 하고 또 관계의 루틴이기도 하고 내 에너지를 고양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 기법들을 내가 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체력만 기르는 게 아니라 이런 에너지 전반을
실제로 이렇게 가슴을 여는 걸 하면 이 가슴 에너지가 커져. 감정이 변해. 이렇게 하면 좀 뭐가 좀 열리는 것 같잖아. 그죠? 이러면 왠지 좀 옹졸해지는 것 같잖아. 목만 나기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의 이 에너지 전반을 바꿔요. 그게 에너지가 몸으로도 나타나고 감정으로 나타나고 생각도 나타나죠. 자, 오늘 공부하도록 했었고 여기까지. 10번 됩시다.